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갖고 오늘도 포스코 홀딩스 같이 볼 건데, 왜냐하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굉장히 좀 유의미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유의미한 또 흐름을 보였고, 그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행 관련해갖고 좀 유의미한 또 내용을 오늘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도 영상을 좀 잘 봐주시고요. 자, 항상 좀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밑에 보이시는 좋아요 이거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좋아요 한 번씩은 그냥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이제 들고 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도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뭐 3100포인트를 지켜주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조정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여기서 좀 갭 구간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5일선 조정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고점에서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지금 현재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세 돌파가 당연히 일어났고, 지금 현재 3,300포인트까지도 무난하게 지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고르기 패턴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줘야지 더 크게 가는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조정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두고 좀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우리는 한 3,100포인트 정도는 열어두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갭 구간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78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 시장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늘 초반에 한 3천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후장으로 갈수록 좀 전환을 하면서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줬습니다.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코스닥, 코스피 거의 합쳐갖고 한 9천억, 거의 9,6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오늘 한 5,400억 정도 양시장에서 매도를 쳤습니다. 지금 시장 자금, 그 고객 예탁금은 65조 수준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65조에서 70조로 넘어가는 구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60조라는 상징적인 부분들도 중요했지만 60조가 되자마자 대형주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70조가 되게 되면 그동안 안 올라갔던 대형주들도 다 올라간다는 소리다. 특히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론 지금 융자 잔고도 꽤나 지금 올라오고, 지금 20조 정도면 거의 뭐 고객 예탁금 65조 대비하고 꽤나 이제 신용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점진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상방을 보고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대형주, 국내 증시는 항상 그랬어요. 대형주들이 치고 올라가고 나서 중소형주들로 수급이 넘어가는. 약간 낙수 효과가 있죠. 낙수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시고 괜찮은 종목들, 실적 대비 과대 낙폭된 종목들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큰 시장의 흐름은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7월 9일 날 트럼프 관세 이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에 대한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가 지금 뭐 그 글을 지금 방금 써갖고 지금 올렸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또 어떤 흐름이 이제 나와 줄 것인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 링크로 달아 놓을 테니까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잠깐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하자면 제가 운영하는 이 SM경제연구소 정보방 지금 단기 매매 플러스 스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제주 반도체가 이 스윙주로 이제 며칠 전에 나갔었어요. 제주 반도체. 이렇게 쳐보면 나오겠죠. 제주 반도체라고 나왔고 요렇게 지금 6월 17일 날 이렇게 단기 추천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13,700원, 13,600원 매수 체크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요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제주 반도체가 지금 요 구간부터 해갖고 못해도 여기까지 뭐 매도를 잘 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38%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멤버십에 제가 드리는 종목을 이제 그대로 드린 건데 그래도 오늘 무료방에서 이렇게 수익을 보셔갖고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기 매매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스윙 종목들도 하나씩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오셔갖고 소액으로 좀 참여해 보실 분들은 참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익 결과에 대해서 뭐 손절 내용까지도 다 이렇게 달아드리니까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그래서 참여를 해보실 분들은 참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참여 링크 같은 경우는 영상 설명이나 댓글란에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갖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 오늘 이제 볼 거는 이거예요. 자, 지금 포스코 아르헨티나 살타 2단계 공장 가동 계획을 공유를 했다. 연간 이제 5만 톤 생산 캐파인데 지금 현재 그 리튬 글로벌 리튬 수요가 연간 한 60에서 70만 톤 정도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포스코가 대략적으로 한 7, 8% 정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에 여기서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하면 두 공장을 합쳐갖고 연산 5만 톤을 생산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이 한국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산 리튬의 의존도를 많이 이제 줄이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포스코가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리튬 시세가 조금 올라가는 시점에 그리고 리튬의 수요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시점에 폭발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런 니즈랑 이런 생산, 그 가동까지 이제 세팅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주가에 있어 갖고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는 막 이렇게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리튬 시세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히 리튬 소재 사업에 있어서는 확실한 이제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투자를 이제 완료를 하게 되면 연산 10만 톤 체제의 톱티어 리튬 생산 업체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리튬 시세가 지금 6만 위안대를 어제 이제 잠깐 이탈을 했다가 지금 다시 6만 위안대를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국면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차 판매량이 일반적으로는 상저하고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반기로 갈수록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이런 수요나 판매량 같은 경우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리튬에 대한 이런 그 시세도 점진적으로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도 마찬가지. 주가는 조금의 회복의 어떤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크게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주가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이슈를 이제 보게 되면 이 포스코 이 퓨처엠 최근에 이제 1.1조에 대한 유상증자를 지금 발표를 하고 그걸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이거는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절반 정도 테이크케어를 해갖고 이제 가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주주들한테 떠넘기기 이런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어떤 투자들을 이제 강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캐펙스만 늘어나고 지금 현금 그 유동성은 오히려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에 대한 유입이 줄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차입금 비율도 많이 늘어났었고, 근데 여기에 따라 갖고 이번에 이 유상증자를 감행함에 따라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택했지만 홀딩스 자체가 워낙 재무 체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테이크케어를 하면서 유상증자에게 거의 한 50% 수준의 자금을 이제 담당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갖고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 갖고 부채 비율도 많이 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의 부채 비율. 그래서 139%에서 지금 105%대로 이제 떨어뜨린다. 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차입금 상각 전환 영업이 에비타 역시도 7.9 7.9배로 이제 낮아지면서 신용 등급 하락 압박을 해소할 수 있다. 그죠? 자, 부채 비율이라는 게 뭐예요?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사실 부채에서 부채 나누기 이 자본 곱하기 100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부채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입금을 갚지 않으니까. 하지만 자본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1.1조 원만큼 유상증자 하는 만큼 자본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상증자 전에는 부채가 예를 들어 뭐 5조 원 정도 되고 자본이 3.6조 원이면 3.6 정도 되면 이 부채 비율이 한 139%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부채가 5조 원에서 지금 자본이 4.7조 정도 되면 이거는 부채 비율이 10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이 상대적으로 자본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그 부채 비중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에비타 그러니까 순차입금 같은 경우는 순차입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총 차입금에서 현금을 뺀 실질적인 부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경우는 이 세전 영업이 플러스 감가상각.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포스코 퓨처엠의 그 현금 창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금 창출 능력으로 부채를 갚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왜 순차입금 에비타가 이게 낮아졌을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 때문이에요. 현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이 유상증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장점도 굉장히 좀 많다. 그러니까 새로운 빚을 지지 않고도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주주 배정하면 되게 좀 많이 마음이 철썩거리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거죠. 사실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을 하면 부채도 늘어나고 이자 부담도 막 올라가지만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을 하면 자본은 증가하고 부채 비율을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재무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거고 이번에 이제 이거를 감행한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재무 구조의 어떤 그 재무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차트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기업이 조금씩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올해 이제 캐즘 극복의 원년으로 지금 보고 있다. 요 얘기를 좀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를 넘어서고 이제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추진해서 2027년 8조 3천억 원의 매출을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분기 영업이익도 괜찮았죠. 이런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량이 증가하고 이런 음극재 공급망 다변화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의 어떤 전환에 대한 이런 성과를 내주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GM과의 어떤 북미 합작법인 그 IRA에 대한 아직 불확실성 물론 있지만 이걸 통해 갖고 앞으로 이제 GM과 더불어 갖고 2030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이런 수요처도
지금 이미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업황만 개선이 되면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이런 음극재 그 재료, 그러니까 천연 흑연 이 공급망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어갖고 좀 해칭이 가능하고 이런 거를 토대로 원가 이런 경쟁력 확보해갖고 영업이익률 늘려가는 이런 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포스코 그 홀딩스의 주가 흐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본 거는 사실 여기서 딱 밀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부진했으면 조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쌍바닥 W자 쌍바닥 여기서 봤을 때는 약간 역회된 숄더 느낌도 있죠. 여기서 어쨌든 쌍바닥 내지는 쓰리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지금 다시 한번 넥라인이라는 것은 이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를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다는 거, 돌파 시도를 했다라는 거. 결국에는 여기 지금 121선까지도 안착을 완료를 했고 지금 21선, 61선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 구간 만들어 주면서 21선과 지금 121선 간의 골든 크로스도 지금 임박을 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난하게 제가 봤을 때 28만 원부터 해갖고 29만 원까지는 뭐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사실 좀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요 추세 저항 라인이랑 그리고 여기 이 검은색이 약간 중첩되죠. 여기서 241선이랑 이 추세 라인이랑 이 중첩되는 구간. 이게 사실 어떻게 봤을 때 포인트거든요. 여기가 이 30만 원대가 강력한 저항 라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추세 전환한다 하게 되면 이건 또 얘기가 또 달라지죠. 하고 지지받고 이제 올라가는 패턴. 이런 패턴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볼게요. 퓨처엠도 역시 같은 맥락이죠. 여기서 구름대 라인 돌파하고 지금 지지받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저항받고 있지만 조만간에 한번 뚫어내는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홀딩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수급적인 내용들이 지금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양매수 들어와 줬고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포스코 홀딩스 역시 최근 들어왔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짱짱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고 그렇거든요.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 쪽을 이제 보게 돼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차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공매도 쇼커버링 충분히 대량으로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다. 그죠? 그리고 퓨처엠도 마찬가지죠. 많이 내려갔어요. 대차 잔고. 마찬가지로 공매도의 쇼커버링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용이 뭐 많은 종목들이 물론 있지만 이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사실 주가적으로 막 이제 막 카카오처럼 이렇게 막 퍼포먼스를 막 보여주고 그 시장의 어떤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그 관심을 막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퍼포먼스가 지금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신용을 막 끌어당겨 갖고 이 관심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올라가야 관심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홀딩스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금 야금야금 뭐 올라오고 있지만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고 그러니까 신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신용 폭탄 매물들이 나온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이제 저항 라인이 30만 원대로 이제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사실 여기서 포스코 퓨처엠도 바닥을 잘 잡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실 무난하게 저는 뭐 16만 8천 원, 16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요런 이제 좀 양봉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구간 잘 뭐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뭐 차트 유지해주고 있는데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내가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1만 8천 원까지 열어두시고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내가 이게 컨셉이 달라요. 컨셉이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기존의 신규 진입자는 당연히 목표가 뭘까요? 목표가 수익이죠. 그럼 뭐예요? 지금 기존에 물려 있는, 예를 들어 20만 원, 30만 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 이분들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탈출을 목표로 하는 거, 탈출. 그럼 탈출을 약간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30만 원대, 30만 원대면 지금 내가 13만 원대에 추가 매수를 했다. 근데 추가 매수라는 게 내가 돈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탈출 계획을 제대로 짠다 하시면 적어도 1대1 매수를 해야지 평단가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셉이 달라요. 신규 진입자들은 수익을 목표로 하지만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을 목표로 해야 된다. 어느 정도 비중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내가 비중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평단가를 한 19만 원대로 낮춰갖고, 예를 들어 한 6만 7만 원대나 18만 원대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사실 저항 라인이니까 올라가게 되면 그때 약간 비중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손실률을 좀 줄이는 이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야금야금 뭐 이런 식으로 매수해 갖고 탈출은 쉽지가 않은 거고요, 사실. 그냥 난 모르겠다, 뭐 그냥 뭐 그냥 홀딩 하겠다 하는 분들은 뭐 그런 전략을, 그냥 전략 아닌 전략을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된다.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푸근하게 이제 이런 구간 오면 1차 매도하고, 조금 더 뭐 여기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니즈가 있으면 여기서 한번 리테스트 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요때 2차 매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 2차 전지 섹터는 좀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고, 별 다른 이제 문제가 없었을 때,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이제 9월 달부터는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충분히 투심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